그 일베를 절대적인 악마로 막 취급을 하면서 마치 우리는 일베가 아니니까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자위하고 싶었겠지만 아니죠. 사실은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비평가 박권일입니다. 저는 글도 쓰고 책도 쓰고 강의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몇 개월 동안 일베에 가서 일베 게시판에 상주하면서 관찰해 본 결과로는 루저들의 공간이 아니었어요. 되게 평범한 대학생들, 평범한 직장인들, 사회 평균적인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일베였던 것이고, 그리고 이 공간에서 얘기되고 있는 그 담론들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극단화시켜서 보여주는 것이지 없던 것이 나타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베가 이제 탄압을 받고 여론의 비난을 받으면서 일베가 흩어졌죠. 알고 봤더니 이제 그 다른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라든가 보배 드림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던 얘기들이 결국 일베에서 나오는 얘기가 큰 차이 없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됐죠. 일베를 절대적인 악마로 막 취급을 하면서 마치 우리는 일베가 아니니까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자위하고 싶었겠지만 아니죠. 사실은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인터넷 공간들이 다 여성 혐오와 호남 혐오와 온갖 혐오들로 넘실대고 있죠. 사실 그런 것들을 좀 직시를 해야지 사회가 어느 정도 바뀌지, 일베만 격리해서 분리수거하면은 사회가 좋아진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했던 얘기가 이제 우리 안의 일베라는 얘기였어요. 그 일베적인 속성을 그러면 일베만 갖고 있느냐? 아니다. 한국 사회 자체가 그런 방식으로 체제 자체가 그렇게 굴러왔다. 좀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휴먼시아 살면 휴거충이라고 그러고 그런 방식으로 굴러온 게 한국 아니냐. 심지어 고등학교 급훈으로 4시간 자면 마누라 얼굴이 바뀐다라는 걸 버젓이 붙여놓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고, 일베가 마치 무슨 외계에서 떨어진 이상한 존재? 혹은 루저들의 무슨 이상한 일탈? 이런 걸로 보는 거는 정말로 잘못 짚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베에서 얘기되고 있는 담론의 심층에 가장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어떤 욕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봤을 때 능력주의였어요. 결국은 자기의 처지와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비교해 보면서, 그리고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벌레 취급하는 데서 쾌감 같은 걸 느끼는 거죠. 자기보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놀리고 비난하고 비하하고 이런 것에서 자기 지위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그런 것들에서 상대적인 우월감 같은 것들을 느끼는, 능력주의라는 것에 가장 끝까지 가면 남는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 힘에 대한 숭배만 남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힘에 대한 굴종,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그런 심리, 보통 때는 이제 인의와 도덕, 예의 이런 것들에 가려져서 표출되지 않는데, 이것이 능력주의가 딱 만나는 순간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무슨 짓을 해도 괜찮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짓밟아도 괜찮다는 식의 그런 방식의 폭력이 바로 일베에서 보여지는 혐오 표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혐오를 뭔가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일베같이 뭔가 내가 언제든 그런 차별 당사자가 될 수 있고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 아는 것 이외에도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해결 방법? 일단 성찰과 어떤 윤리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장기적인 과제일 테죠.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하면서 바뀌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제도적으로도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구체적인 혐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소수자, 약자, 장애인이라든가 성소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지칭해서 직접적으로 혐오하는 발언, 차별하는 발언들, 증오를 선동하는 발언들, 이런 발언들 법으로 금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문제의식이 녹아있는 것이 이제 차별금지법이죠. 극우와 개신교계 반대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이 정권 들어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권의 의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이 혐오 표현이라든가 차별적인 발언을 조금이나마 좀 억제시키는 제도적인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 사람들이 혐오에 되게 예민해지긴 한 것 같아요. 확실히 과거에는 그냥 지나갔던 이야기들도 요즘은 다시 한번 문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과거부터도 굉장히 심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감수성이 없어가지고 그게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과거엔 더 심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당장 여성 혐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게 사회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되잖아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발전을 하기도 했고 감수성도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고 여성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이 여성 혐오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글을 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도까지 온 거죠, 그나마. 예. 저는 정체성 정치가 가지고 있는 진보적인 함의가 굉장히 크고 여전히 너무나 결핍되어 있는 게 정체성 정치라고 생각을 해요. 성소수자 문제뿐만 아니라 페미니즘 역시도 마찬가지고 정체성 정치가 필요 없다 혹은 너무 과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백래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정체성 정치인데 그것만으로는 그러면 진보를 이룰 수 있느냐 물으면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정체성 정치와 함께 저는 계급의 문제, 분배 문제, 재분배 문제도 같이 논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당사자가 아니라 또 보편성의 정치 이런 것들도 저는 여전히 필요하다. 우리가 각자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라는 것은 대개 중첩되어 있잖아요. 남성이기도 하고 여성이기도 하고 혹은 서울 사람이기도 하고 지역 사람이기도 하고 혹은 동성애자이기도 하고 이성애자이기도 하고 각각의 정체성 정치만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뭔가 공통적인 거 커먼스라고 얘기를 하죠. 공통적인 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확장해 나가는 방식의 정치가 상대적으로 좀 소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각자의 단독성을 존중을 하면서도 또 공통적으로 뭔가 만들어 나가는 정치도 당연히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